네, 분명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줬던 티모 베르너가 아닌가.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토트넘이 승점을 따냈습니다.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일단 순위권 계속 유지를 하게 됐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어요. 일단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고 또 국대 차출, 손흥민, 비수마, 사르 주전 3명을 통째로 지금 대표팀에 내준 상태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던 토트넘입니다. 벤치에 골키퍼를 2명을 넣고서도 1군 선수를 3명밖에 추가를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습자주처럼 얇은 스쿼드를 가지고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좀 약간의 변수만 발생을 해도 어려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제골 내주고도 따라갔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을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선발라인을 보고 다 놀랐어요. 일단 베르너가 선발에 들어온 거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클루셉스키가 아예 명단에 빠졌고 로셀소도 아예 명단에서 빠졌고 메디슨은 뭐 계속 명단에서 빠져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격진 구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꺼내들었던 게 중앙 미드필더를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스킵 이렇게 3미드 형태로 갔다는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를 없이 스킵으로 올려서 공격 미드필더로 썼는데 기본적으로 그 위치가 제 포지션이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삼각편대 형태보다는 좀 약간 평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선수를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눈에 띄는 것이 로메로 선수가 캡틴 완장을 차고 나왔죠. 손흥민 선수, 메디슨 다 없기 때문에. 근데 로메로가 주장 완장을 찾기 때문인지 중간에 약간 상대팀 선수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잘 참더라고요. 카드 안 받고 오히려 12권 선수만 카드를 받고 넘어갔습니다. 로메로에게 이런 식이면 매 경기 완장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로메로의 이날 경기 수비도 잘했지만 가장 좀 인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자, 토트넘이 선제골을 내줬지만 일단 벤탄쿠르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동점골은 포로의 코너킥 크로스를 헤더로 집어넣었던 히샬리송이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그 뒤로 다시 레시포드에게 골을 내주면서 좀 끌려갔었는데 벤탄쿠르 선수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베르너의 패스, 베르너의 어시스트, 베르너가 이날 공격 포인트 처음 기록을 했죠. 베르너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벤탄쿠르가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이게 이날 경기도 굉장히 잘했죠. 미드필드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패스도 좋았고 또 수비 지원 과정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벤탄쿠르가 부상이 좀 길었잖아요. 이날 골이 무려 11개월 만의 득점입니다. 원래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작년 2월 11일이에요. 거의 이제 11개월, 거의 1년 만에 레스터 시즌 이후로 처음으로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주도권 지표, 이 그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경기의 대부분을 토트넘이 지배를 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후반전 한 30분 정도까지 맨유 선수들에게 박스한 터치를 허용을 안 했어요. 맨유가 박스한 터치가 후반 30분까지 0회였습니다. 그만큼 전반전도 잘했지만 후반전 들어서 훨씬 더 지배력을 갖고 맨유를 좀 밀어붙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물론 존슨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존슨 부진했고 스킵도 좀 아쉬웠고 호이비에르도 공격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호이비에르의 어떤 좀 특징적인 그 문제점이죠. 늘 볼을 잡고 가기 때문에 템포를 끊어먹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지면서 아쉬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날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던 티모 베르너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데리고 왔고 첼시 시절에 세모발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결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세모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전반 21분에 여기서 적어도 유시티로 갔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여기서 또 홈런볼을 날리면서 베르너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고 그 뒤로 전반 44분이었죠. 이때 그 스킵이 웬일로 이렇게 한 방에 정말 깔아주는 패스를 잘 넣어준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질주해가지고 박스 근처까지 접근을 했는데 감차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우리가 좀 미안할 정도로 두 선수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어떤 결정력의 차이는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데리고 오면서 과거와는 달라졌기를 바라는 그런 토트넘 팬들이 참 많았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어떤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베르너가 왼쪽 이제 윙어로 기용이 됐죠. 손흥민 선수 대체자로 딱 기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움직임이나 뭐 어떤 뭐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뭐 좀 좋은 선수라는 거 보여줬지만 연계도 후반전에 나와줬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결정적인 부분, 토트넘은 물론 히샬리송이 오늘 또 골을 넣으면서 12월 한 달 동안 5골을 넣고 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 빠진 걸 본인이 공개적으로 아쉬워했을 만큼 좋은 활약을 했고 이어갔지만 히샬리송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득점란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 부분들을 많이 좀 해결해 줬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계속 승점을 많이 딸 수가 있었던 것인데 베르너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지금 존슨까지도 그 셉세비가 나와도 셉세비가 좋은 선수지만 사실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르너의 역할은 어쨌든 결정을 지어주는 선수여야 되는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오늘 경기에서 좀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됐다는 것은 토트넘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 후반에 팀이 골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브리안이라고 교체가 돼가지고 나갔는데 네, 좀 두고두고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메디슨이 돌아오고 셉세비가 돌아오고 하면 네, 손흥민 선수가 뭐 돌아오기 이전에도 과연 베르너에게 자리가 주어질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좀 네, 적응기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베르너를 데리고 온 것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에 대한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첼시에서 그래도 두신 뛰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네, 더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 아니었나.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히샬리송이 확실히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단서를 제가 다는 게들 좀 미안하지만 톱으로 뛸 때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초에 톱으로 뛰는 모습을 히샬리송이 많이 복붙해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특히 중원에서 수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전방에 본인이 지키고 서 있지 않고 계속 이제 많이 움직이면서 상대가 빌드업하는 과정에 방해를 하는 모습들, 또 수비하러 삼성까지 내려와서 경쟁을 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올 시즌 히샬리송 성적이 나아진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토트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중원에서 벤탄쿠르의 존재감, 물론 비수마하고 사르가 있어서 만약에 오늘 중앙 그 미드필더 조합이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 조합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경기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에서 호이베르, 뭐 스킵 아쉬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벤탄쿠르의 존재, 벤탄쿠르가 건재하게 돌아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수비 쪽에서 반더벤의 컨디션이 굉장히 그 회복이 안 됐다는 거는 좀 걱정 요소인 것 같고요. 이날 실점 장면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막판에 또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로얄하고 교체가 됐는데 반더벤 로메로 조합이 연승을 달릴 때 보여줬던 그런 컨비네이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토트넘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오늘 경기 이제 2대2 무승부를 하면서 승점 40점. 아스날이 이번 라운드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승점 같은 상태에서 5위입니다. 4위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승점 1점 추가하면서 7위로 일단 뭐 계단을 올라서긴 했는데 여전히 뭐 골드실 마이너스고 뭐 위 팀들하고 5위 토트넘하고 승점 차가 벌써 8점입니다.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튼 토트넘은 일정이 지금 빡빡해요. 상대적으로 지금 다음 경기가 이제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여유는 있는데 제가 빡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부상당한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비수마, 사르 없는 상황에서 또 이날 드라구신이 일단 데뷔를 했습니다. 드라구신이 막판에 데뷔를 해서 3백 형태로 일단 짧은 시간을 뛰긴 했는데 이날 경기로 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손흥민, 비수마가 없는 상태에서 FA컵 맨시티와의 경기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좀 빡시고요. 베르너가 잘해줘야 됩니다. 라인을 올리는 팀에서 손흥민이 해줬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매번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줬던 그런 윙어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베르너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경기 봐서는 좀 답이 없지 않나 싶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퍼드전이 2월 1일 새벽에 있고요. 에버튼전 또 브라이튼전까지 이렇게 손흥민 선수 없이 계속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 속에서 베르너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많이 좀 잦아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아무튼 정말 선수층이 얇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트넘이 이날 그 벤치 라인업을 9명을 채울 수 있는데 8명밖에 안 채웠고 브리안힐, 에메르송 로얄 또 드라구신 요 3명 빼고는
나머지 5명이 골키퍼 2명하고 지금 2군에서 유스에서 끌어올린 선수 3명입니다. 그만큼 선수층이 얇은 상태에서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갔는데도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기지 못했지만 상당히 경기를 잘 진행을 했다는 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올 시즌 토트넘은 확실히 달라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량은 정말 압도적이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선수 영입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